지난주에는 무신사의 디벨롭 하는 과정들을 보여드렸고, 청기아타운 본사 사옥을 매입을 해가지고 1, 2층에는 매장으로 쓰고 나머지는 본사 프랜차이즈 사무실로 쓰고 자기 건물에서 공간을 다 활용하면서 가치를 올리는 그런 사례들을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오늘도 장사를 잘하는 자영업자분들이 건물을 사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다 말은 하진 않지만 제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들은 거 있죠. 네, 여기저기서 들은 그런 브랜드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피부 관리를 정말 잘하는 끌리메라는 곳이 있었고, 최근에 신사옥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드리고, 하나는 월화고기, 돼지고기로 정말 유명하고 정말 맛있는 곳인데 거기도 아니나 다를까 건물을 매입해서 쓰고 있었어요. 월화고기의 매입 사례,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끌림의 신사옥부터 한번 제가 지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선정릉역에서 엄청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그 건물입니다. 신축을 한 건물이고, 옆에 보면은 신축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네. 여기도 다세대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지금 새로 지었습니다. 4억으로 들어가셨고, 과거에는 이렇게 거의 단층의 단독주택이었는데 이렇게 신축을 한 게 보이네요. 이 건물 얼마에 샀고 어떻게 디벨롭 했는지 한번 볼게요. 랜드북을 들어가 보면 2020년에 71억 5천에 매입을 했어요. 평당 5,500이고, 근데 강남인데 왜 이렇게 5,500밖에 안 하지? 2020년인데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용도 지역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용적률이 한 150% 정도 밖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종이 2종이나 3종보다는 보통 주거지로 주로 있다 보니까 용적률이 좀 제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높게 건물을 질 수가 없어서 금액대가 좀 낮습니다. 근데 지금 1종 중에는 보통 여기서 멀 수도 있는데 여기는 여기서 엄청 가까운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디가 1종인지 2종인지 잘 몰라요. 사실 여기가 이렇게 경계예요. 아래는 여기는 2종이죠. 2종이랑 여기 길 하나 사이로 달라집니다. 71억 5천이면 평당 5,500에 매입을 했는데 지하 2층에 4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이 1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하를 많이 파요. 1종 같은 경우에는 건물 보면은 60평, 1층 30평, 60, 50, 50 이렇게 가 있고, 지하는 용적률과 관계없으니까 넓게 파는 거예요. 73평, 76평이죠. 용적률에 들어가는 평수는 195평인데 전체는 340평이에요. 그러면 한 150평이 지하에 있는 겁니다.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지하를 이렇게 활용을 해갖고 신축을 한 케이스예요. 여기를 지금 쓰고 계시고, 그러면 여기 이 건물을 71억 5천에 샀는데 대출을 얼마나 받았나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고 보시면 소유권 이전 2020년 11월 30일 날 주식회사 끌림의 법인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예, 보면 여기 68억 4천을 대출받은 거예요. 채권 최고액이니까 1.2, 20% 업이 되어 있는 거라서 1.2로 나눠주면은 57억입니다. 57억. 그럼 57억이면 아까 71억 5천에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20%만 가지고 일단 땅을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한 15억 정도가 될 거고, 그다음에 부대 비용, 등기, 수수료 이렇게까지 하면 20억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럼 20억으로 강남에 역에서 5분 거리에 4억 자리를 매입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아까 신축이었잖아요. 그러면 신축 대출이 또 별도로 또 있을 거예요. 여기 38억 4천 있죠. 이거는 신축 대출, 기성고 대출이라고 하죠. 네, 신축 대출을 38억 4천을 받은 거예요. 38억 4천이면 이것도 채권 최고액 20%를 감안해서 1.2로 나누면 32억입니다. 32억이면 대략 제 예상에는 신축비가 40억에 80%하면 32억이거든요. 40억 정도가 됐을 것 같아요. 연면적이 344평입니다. 그래서 시공 면적으로 하면 한 370평 요 정도 될 건데, 평당 1,000만 원 정도 하면 37억 정도가 될 거고, 그런데 여기가 지하 2층까지 팠기 때문에 아마 공사비가 꽤 들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완공이 어느 정도 된 상태라서 이때는 아마 평당 한 8,900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지금 대출을 받아놓은 거 보니까 건축비가 40억 정도?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7, 8억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한 32억 정도 나왔겠죠. 그러면 71억 5천에 매입을 하고 넉넉히 뭐 이자랑 뭐랑 하고 40억 정도 신축 비용이 들었다고 했을 때 원가가 115억 정도 됩니다. 이 건물을 새로 지어서 내가 쓰면서 115억 정도가 되고 대출은 80%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추정가를 한번 볼게요. 추정가를 보면은 랜드북은 140억 정도 나오고,
부동산 플래닛은 120억 정도가 나오네요. 그럼 대략 뭐 한 130억 정도 평균으로 본다고 하면 이 정도 매입을 해서 내가 쓰면서 벌써 한 20억 정도 시세 차익이 생겼어요. 어차피 이 끌림이라는 곳이 원래 신사역에서 한 3, 4분 거리의 건물에서 임차를 꽤 오랫동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임대료를 뭐 몇백씩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냈을 텐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100억대 자기 건물에서 직접 건물을 사용하고 다른 층에서는 월세를 받으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거의 디벨롭을 하자마자 한 20억 정도가 올랐고 제가 봤을 때는 5년이든 10년이든 여기서 사업을 계속 한다고 하면 적어도 4, 5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리 장사를 잘하더라도 4, 5년 정도를 내가 장사 잘해갖고 벌 수 있는 돈이 몇십억 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은 이제 금리가 높아서 매월 내는 이자가 많겠지만 어느 정도 금리가 좀 정리가 되고 그리고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 나면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 소득도 있었겠지만 이 자산 소득으로 인한 자산의 증가량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자재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생각보다 건축비나 이런 것들 많이 쓴 것 같아요. 되게 예쁘게 잘 지은 건물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월화고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월화고기는 여기 지금 당곡역이라고 신림선 인근에 있는데 원래 여기 이제 신림선이 없었죠. 없었지만 여기 롯데백화점 있고 대교타워 있고 여기 일자리가 좀 많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작은 먹자인데 여기 매출이 다 잘 나와요. 장사가 되게 잘 되는 곳이에요, 이쪽이. 그런데 여기 역까지 생기면서 더 유동도 많아지고 여기 땅들도 한 3, 4천 하다가 계속 이제 오르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쪽 물건도 한번 봤었는데 예, 월화고기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미지로 보면은 여기 지금 오피스 되게 많아요. 통건물로 지금 쓰고 있어요. 1층은 거의 필로티로 주차를 주로 하네요. 근데 여기가 보면은 여기 낙지세상 숯불 돼지갈비 음식점이었는데 2016년에 월화고기라고 나왔습니다. 먹거리 엑스파일. 2016년에 이런 디자인 사실 나오기 쉽지 않은데 지금도 되게 세련됐다 생각을 했는데 이때도 지금 되게 깔끔하게 잘 해놨고 여기 고기가 맛있어가지고 장사 엄청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16년에 저는 매입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등기를 또 찾아보니까 2019년 이맘때 이제 매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임차로 들어갔다가 이 건물을 매입한 사례인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이렇게 가보시면 여기 지금 4필지가 있어요. 4개의 필지가 있고 땅은 212평이고 준주거입니다. 준주거 지역이고 그래서 여기는 건물을 올리면 200평이면 되게 여러 층 위로 쭉 올릴 수가 있어요. 이쪽이 좋은 게 다 준주거 지역이에요. 그래서 먹자이지만 이 근처에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디벨로핑해서 많이 올린 지역이에요. 얘도 주택 시장이 좋으면 여기서 다세대 올려도 가구수가 꽤 많이 나오고 역에서 가까워서 되게 수요도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땅의 가치로 봐도 괜찮은 위치인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와, 월화고기 거기 자기 건물에서 한다. 근데 아까 봤을 때 보면 2015년 이때 월화고기 들어와 있는데 쭉 보면 주식회사 월화라고 해서 2019년 6월 24일 이때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 5년 정도 거기에서 월세를 내고 있다가 이 건물을 매입한 것 같아요. 4개의 등기를 제가 봤는데 매매가가 조금 정확치가 않아요. 4개의 필지다 보니까 매매가가 나오긴 하는데 제가 예상했던 그런 금액은 안 나왔었고 제가 그때 시세를 보니까 평당 한 3천에서 4천 정도 사이였고 3,500 정도 하면 한 75억 정도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또 대출은 아주 심플하게 잘 나와 있어요. 대출은 56억 4천을 받았고 그 뒤에 6억 6천을 또 받았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한번 받고 매출이 좋으면 계속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채권 최고액 20% 빼면 거의 한 52억 정도 돼요. 그럼 75억이라고 가정하고 한 52억 정도 대출을 받았으니까 한 23억, 한 25, 6억 정도로 이걸 매입한 것 같아요. 예상에. 그러면 이거를 5억 정도로 매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시세를 한번 볼게요. 네, 랜드북은 86억 7천이라고 나와 있고 부동산 플래닛은 한 100억 가까이 나오네요. 그럼 적어도 한 90억 정도는 될 것 같고 이게 준주거라서 105억인 평당 5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벨롭을 할 수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 6, 7천까지는 충분히 가져가면 그 정도의 값어치는 있을 것 같고 이쪽에 거래되는 시세가 많지는 않아서 이 블록이 작아가지고 이게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땅의 가치로는 봤을 때에는 되게 좋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월화고기도 되게 지점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프랜차이즈를 하거나 아니면 직영으로 여러 업종을 해서 현금 흐름이 좋으신 분들은
사실 이렇게 자기 건물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게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안정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려고 사셨을 것 같고, 만약에 제가 워라고기 대표라면 이쪽에서 사업을 하다가 주택 경기가 좋아지거나 이럴 때 여기다가 주택 공급으로 디벨롭을 해도 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더라도 상업용으로도 높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땅이 200평에 준주거고 역세권이면 앞으로도 디벨롭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이런 땅들은 내가 만약에 디벨롭을 안 하더라도 디벨롭을 하는 사람이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보실 때 내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이 땅의 가치를 알고 사갈 수 있는 땅을 사면은 엑시타기가 훨씬 더 편하죠. 네, 그러면서 워라고기도 이 건물을 매입을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단위가 좀 높았어요. 100억이나 넘고 100억에 육박하고 이런 건물이어서 나랑 관계가 없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작은 것부터 하나둘씩 가는 거죠. 여기 있는 대표님들도 그 전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두 분 다 사업을 되게 잘 하시고 사업을 하시면서 자산 소득도 같이 가져간다. 저도 이 대표님들 칭찬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매입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월 달인데 보통 1월, 2월 되면은 많은 분들이 새롭게 자기 한 해의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 2024년 나 꼭 건물주가 돼야겠다 이런 목표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장건이 12월 10일 오후 8시부터 비공개 무료 라이브를 합니다. 그날 강호동 대표님이랑 제가 건물을 살 수 있는 노하우들을 통째로 그냥 다 오픈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나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건물을 사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사업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은 사업은 안 되지만 자산화는 어떻게 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싶은 분들은 일요일 오후 8시 비공개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그날 꼭 오셔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를 꼭 잡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